1990년대에 일본의 경제 위기를 예측한 데이비드 애킨슨 씨가 일본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일본과 아시아 경제에 대해 분석해온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뛰어난 분석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지적했으며 일본은 장기 침체를 넘어 몰락의 문턱에 섰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애킨슨 씨가 최근 본인의 새로운 책을 출간하면서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일본 내에서는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한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있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한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가 엉망이 됐다거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한국을 보면 안다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은 대불황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2021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 많은 일본인들이 그러면 한국 경제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며 오히려 한국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애킨슨 씨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근거 없는 믿음에 팩트로 답하며 한국의 임금 인상은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킨슨 씨는 장기적인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한 직후에는 실업률이 상승하긴 하겠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의 여파는 금방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 언론들이 한국이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면서 실업률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주장을 펼치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팩트를 잘 살펴보고 헛소리를 그만하라는 뜻이었는데요. 애킨슨 씨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대실패라는 속설을 믿지 말고 일본의 최저임금이나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 함께 볼까요? 일본인들은 언제나 한국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빌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한국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 일본의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 불만을 잠재우려고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뉴스만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문제나 먼저 직시해야 한다고. 한국 경제가 쇠퇴한다고 생각하는 건 인터넷에 있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야. 세계인들은 더 이상 소니의 핸드폰을 사지 않고 일본의 음악을 듣지 않아. 한국 경제가 붕괴된다,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 이렇게 떠드는 건 인터넷뿐이지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 일본의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당연하잖아. 나는 한국 경제가 망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우익들은 해외 경험이 없잖아. 한국에서 1년이라도 살아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현실을 알게 될 거니까. 근데 왜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에 취직하러 오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주장은 쉽게 논파할 수 있어. 오늘도 선동과 날조를 일삼는 일본 네티즌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일하러 가는 것은 일본의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영어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모셔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위기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수출업이 크게 부활하고 삼성은 망했고 한국은 붕괴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언제 망한다는 거야? 한국이 망하면 일본도 같이 망할 텐데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정신 상태를 체크해봐야 해. 어느새 한국,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어. 일본은 자칫하면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질 것 같아. 최저임금은 올리는 것이 맞아. 왜냐하면 중산층이 많아야 돈이 순환하기 때문이야. 서민들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니까 나는 한국의 정책이 너무 부러워. 일본은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직도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놀라워. 이미 한국에게 대졸 초임까지도 역전당했다는데 일본은 몇십 년째 제자리라고. 인터넷 우익은 한국 경제가 곧 붕괴한다고 몇 년 전부터 말해왔지만 도대체 언제 무너진다는 거야? 나는 일본이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은데?
일본은 이미 고령화로 아시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인터넷에서만 필사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인터넷 우익들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입 비율은 이제 10%를 밑돌아. 아베 정부가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의 수출을 대폭 줄여버린 거야. 한국 경제는 문제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장해왔고 북한과 화해 무드를 만들어내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어. 이제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일본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자기들이 강해졌으니까. 객관적으로 가장 불쌍한 건 일본이야. 에킨슨도 일본이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일침을 날린 건데 우리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 다들 현실 도피하지 말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세계 어느 누구의 어떤 기관의 평가를 봐도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일본보다는 위다. 일본은 아직까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늪에서 헤매고 있잖아. 인터넷 우익들은 도대체 무슨 지표를 보고 한국이 붕괴한다고 하는 건지 정말 수수께끼네. 10년 전 중국이 지투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이었어. 하지만 아베의 7년 이후 허점이 드러나서 지금은 한국의 임금으로 따라잡히고 전자기기는 일본산은 이제는 없고 자동차도 최근 7년 사이에 한국차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해버렸어. 한국에서 제2의 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서점 메인 코너에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책을 파는 건 일본뿐이야. 어서 일본인들이 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니네 벌써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거 모르냐? 곧 일본의 죽고 사냐의 문제는 한국이 결정하게 될 거야. 몇 년 전부터 미국의 투자기관이 매긴 일본 국채의 등급은 지금은 한국, 중국을 밑돌고 있어. 인터넷 우익은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을 깔볼 거야? 일본의 아래는 이제 아프리카 몇 개 나라밖에 없어. 일본인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바램에 따라 나중에 숫자를 만드는 것뿐이야. 갤럭시 폴드 같은 핸드폰 일본이 만들 수 있어? 소니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기만 하고 말이야. 중국 사태가 없었다고 해도 일본은 정우는 해였을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올해 들어 여실히 드러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배우지 않고 현실 도피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붕괴된다거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런 것보다 일본 경제를 걱정하는 편이 훨씬 건설적이야. 일본은 한국의 마이너스만 보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중국 사태 초기에도 대구에서 의료 붕괴니 이태원에서 확진자 수 폭발이니 이런 건 재미있게 보도하다가 진정된 지금은 그 방법을 보고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하지. 전 세계 공항이나 거리 어디에서도 한국 기업의 큰 광고는 자주 볼 수 있지. 하지만 옛날과 달리 일본 기업의 광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 너무 가파르게 임금을 인상해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고. 일본도 한국처럼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경제가 파탄난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많았지. 하지만 실제로 최근 6년 정도는 파탄난다는 말과는 다르게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착실하게 성장했어. 난 이 기사도 수상하지만 솔직히 혐한 기사도 믿을 수 없다.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읽고 싶어. 재정 상태도 일본보다 좋고 노동 생산성도 높은데 망하기 직전인 건 일본 아니야? 오늘도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한국의 자료는 믿을 수 없다거나 에킨슨 씨도 사실은 한국인이라는 등 현실을 부정하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고전하고 있지만 당당하게 선진국이 되어버린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네요. 앞으로도 한국이 더 성장해서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